자,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봅니다. 오늘 뭐 사실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전체 지금 포트폴리오가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연출돼 있어요. 그래서 야, 뭐 10월 뭐 작년 11월부터 포트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비중을 좀 줄여가는 과정이죠. 오늘은 현대차가 이제 슈팅이 나와줬고 한미반도체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고 급격히. 그래서 전체 이제 11월부터 해서 포트 누적 수익 범위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등락 범위에 또 따라서 비중이 한미반도체가 한 15%까지로 확대됐었으니까 5% 들어갔던 게. 그러니까 2월 포트도 지금 34%. 그리고 5월 포트가 대박이죠. 이제 4월 달 포트까지를 한미반도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4월 달 포트까지. 그리고 나서 5월부터 이제 LG화학 비중을 4월, 5월 급격히 줄여서 완전히 이제 LG화학은 좀 뺐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완전히 빼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상당폭 돌려진 거예요. 상당폭 돌려지면서 지수도 견인이 되고 있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뭐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은 뭐 아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3%대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좀 움직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2%의 강세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3%에 현대차가 5%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18%에 이런 수익 범위 한국가스공사가 뭐 우리는 없지만 상한가까지 형성이 돼 있고 결론은 이 훌륭한 장에 일본도 1% 올라와 있고 우리도 이제 2%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 계좌 구성 자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5월 포트폴리오도 사실상 6.3%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월등히 높은 거죠 사실은. 5월 말 기준으로 성성한 6월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BH가 8%나 폭락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대일렉트릭이 3%나 폭락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수익은 2.2% 수준이에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시장 오늘 2% 올라온 거 다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으로. 그리고 KB금융도 플러스 전환돼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하고 HD가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하고 BH가 낙폭이 좀 심화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 범위는 시장 오늘 변동성에 결코 비연동돼 있지 않다. 연동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행 2번 나갔어요. 2번이 나갔고 거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범위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2번 매수행 나가서 75,000원 그리고 75,700원, 800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은 이제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무래도 매수자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35% 비중 여전히 제일 높은 비중입니다. 원래는 5대5 비중으로 설정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현재 기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35%로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삼성전자 25%로 잡아놓은 겁니다. 3대 뭐 5대5 그러니까 30%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더 많아지더라도 이제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월별로 삼성전자 쪽 비중을 높인다. 그건 뭐 자세히 계속 설명을 드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25%, KB금융 5%, HD 현대일렉 5%, BH 5%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포트폴리오 31일 거가 마감 이후에 우리가 녹화한 게 있죠. 저거를 빼먹고 안 올려드렸는데 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 링크까지 지금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6월 포트 공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포트 공개돼 있고 5월 포트는 이제 의미 없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새롭게 일정 범위 수정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력 업종 IT 쪽의 비중이 6이에요. 6. 그 다음에 2.5, 6.0, 60%, 25% 자동차가. 그 다음에 화학이 아니죠. 정책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뭐 2.5, 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25, KB금융, HD현대일렉, BH15 맞나요? 그렇게 돼야 100%가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그 주력 비중, 주력주 포트 비중 최대 50에서 최소 50에서 100%까지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채우시는 게 옳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IT 주력 60% 이상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25%고 지금 오늘 기준에 다 25% 채우고 있는 거고,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76,000원 지금 현재 형성돼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비중 45%에서 한 방에 또 뭐 45에서 20%인가요? 30%로 남기려면 15% 줄이기, 그래서 이쪽 35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5%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로 옮기실 수 있어요. 뭐 오늘이든 뭐 차분차분 옮기시든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택1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대차로 우리는 이제 매매성이 나가고 있고, 얘가 27만 7,500원 찍을 때 거기서도 계속 매수세를 드릴 때 과연 얘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담이 아니라 6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의 펀드멘탈이. 그래서 6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만약에 시장이 좀 눌리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한미반도체처럼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의 이제 매수세를 30만 원에 잡아드렸는데 지금도 매수세는 냅니다. 그렇게 해서 뭐 29만 3천 원에 프로그램 쪽은 매수가 이제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점 부분에 11선 부분이 28만 원대 초반인데, 거기까지 열어놓고 손절의 기준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으로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유지 전략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29만 뭐 지금 기준이 1,000원, 29만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현재가가 3,000원, 3,500원이니까 1,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녹화하다가 1,000원까지 밀리면 거기서, 혹은 안 밀리면 녹화 끝날 때쯤에 그때 가격 기준에서 좀 설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D 현대일렉도 현재 기준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마감 동시효과의 정리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고, 그게 이제 액티브 쪽과 패시브 쪽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의 마감 체결 물량 때문에 단가 넘겨진 폭의 기준에서 뭐 30만 1,000원이 된 거예요. 장중에 형성돼 있던,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크게 8%든가요? 굉장히 크게 이제 돌려놓고 종가 마감이 된 거고, 만약에 이게 공매도 이전의 흐름이라면요, 패시브 자금으로 넘어간 물량이 다 공매도로 다시 나와요. 대차로 나오고 공매도로 쏟아지는데, 지금 뭐 공매도가 없는 상태라서 패시브로 들어간 자금이 멈추는 거죠. 패시브로 들어간 자금이 매도로 안 나와요. 패시브 쪽에서, 인덱스 쪽에서 편입한 그 비중 있죠. 그럼 매도로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불편함이 없는 거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오히려 이제 오늘 한 3%까지 강세예요. 알테오젠도,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아쉬운 거는 어차피 이제 지금 기준에서 아까 이제 돌려질 때 또 따라 붙었겠지만은 저점 25만 8천 원 찍고 거기서 이제 한 2% 돌렸으면 1.5, 2%.
그럼 29만 원, 29만 원 초반 이렇게 해서 편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2차 편입했을 거고. 근데 이제 2차 편입 가격,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밀릴 때 추가 편입하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어느 가격에서든 주력이기 때문에 편입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아쉬운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종가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특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에서 상당 부분을,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종가 형성된 거니까 손절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사더라도 막말로 금요일날 정리했으면 알테오젠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 본 거잖아요. 우리 전체 기준이 얘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그 알테오젠의 기준에서 만약에 금요일날 정리하셨다. 그럼 오늘 기준에 비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현대차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개장초부터 매수 사인을 3번뿐이 안 드렸지만 개장초 내내 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강력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메타방도 사실은 최소 10에서 20% 정도 수익 범위면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했다가 개장 초에 저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겠어요? 예, 저런 경우가 자주 나오겠어요? 드물단 말이지. 또 차익 실현까지 기가 막히게 하고 지금 빠져나온 상태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3만 6,500원에 평균 23만 8,000원에 전량 매도가 된 거니까 얼마든지 기회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에서도 그런 변동, 윗방향의 탄력이 나올 수도 있고, 과도하게 밀끌어져 있는 이제 BH도 그렇고. 결론은 이제 알테오젠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쉽지는 않았을 건데 전거래일의 거래량을 보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월말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물량의 기준에서의 거래량이고, 그럼 최소 범위가 알테오젠도 얼마? 최소 범위가 100만 주면 2천억 정도 터진단 말이지. 최소 범위 100만 주에서 150만 주, 그리고 20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추이 추세는 강화될 수 있다. 누적적인 수급 어찌됐건 뭐 나쁘지 않은 기준. 결론은 알테오젠도 일단 18만 원, 18만 500원 찍고 돌렸을 때 아무래도 18만 2천 원 혹은 18만 4천 원 시초가 넘길 때 매수 사인을 드렸을 것 같은데, 거래가 뭐 사실상 그렇게 아주 월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변동률의 기준은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뭐 7만 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거래량도. 그래서 뭐 3에서 지금 3% 넘겼죠. 저점 대비해서 벌써 6%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거래일 대비해서 5%대 정도. 그렇게 해서 오늘 매수세는 고민을 할 거예요.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의 지금 수급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미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중이 높으신 분들 다 정리를 안 하셔서 갖고 계신 기준이라면은 말씀을 추후에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묶어서 본 거예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LS일렉이나 다 보겠습니다만 묶어서 얘네하고 알테오젠하고 뭐 엔캠이야 나중에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엔캠은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변동률도. 그래서 엔캠도 똑같은 해석에 HD 현대일렉, 알테오젠, 엔캠 다 수급 범위에 있어서 저게 이제 공매도로 재차 나올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것 같다. 그렇게. 아쉬운 거죠. HD 현대일렉만 좀 눌려서. 근데 얘는 원체 이제 슈팅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9만 지금 2천 원인데 뭐 29만 1,000원, 29만 원 뭐 이 정도 지금 녹화하면서 들여다보다가 편입 설정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5% 범위는 주력이에요. 이제 주력으로 설정한 거니까 편입. 그다음 BH가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았어요. 무슨 아니 10%가 뭐야? 아니 뭐 내용이라도 있냐고. 뭐 어떤 내용이나 있고 하면은 조금 뭐 저기 할 텐데, 참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지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2차 편입을 발송을 합니다. 어차피 저가 대비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2%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결론은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한미반도체로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처럼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한미 반도체도 마지막 그 매수엔 14만 3천 원에 드린 거죠. 드리면서 이제 13만 8천 원이 이탈되면 정리한다라고 했어요. BH도 마찬가지. 뭐 과도하건 뭐 심각하건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주력주로 5%를 1조 미만의 종목인데 작년 5월 말에 이수베타시스 넣은 것처럼 넣었단 말이에요. 5월 말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또 5월 말일 날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근데 뭐 보란 듯이 뭐 하루에 10% 밀려버리고 오늘 기준에 5%로 채운 거죠. 그 전에 이제 3%, 4%뭐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2차 편입 뭐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저점 대비해서 어차피 지금 2.74 형성돼 있는데 24,300원, 350원 뭐 요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다만 이제 직전 저점 오전 고점, 오전장 저점 23,700원 재이탈시 비중 정리 보유 비중 몇 퍼센트 정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포트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메타방의 전략 보면 메타방대로 또 설정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한 10% 매수가 돼 있는데 오늘 아무리 물량이 나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3% 이상 나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주 이상을 떠넘기고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100만 주를 떠넘기든 그 이상을 떠넘기든 나머지 수급 범위가 매수 평균 단가가 22,000원대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들도 손절이 되는데 아니 뭐 손절할 이유가 있어. 뭐가 있냐라는 거지. 예. 시가총액이 이제 작은 종목이다 보니 변동률이 좀 많이 확대돼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뭐 사실상 3거래일제 강세 이후에 이제 조정인데 그 강도가 너무 수급 대비해서도 과도하고 일본 기준이나 이제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뭐 과하게 미끄러뜨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수급도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주지분 그래봐야 뭐 그렇게까지 대주지분이 높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36%면 뭐 일반적인 지분인 거고 수급 들어오면서 급격히 들어오면서 이제 뭐 주가가 탄력받은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 수급이 있으면서 평균 단가 형성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00원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죠. 10% 매수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오늘 나간 물량도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 재이탈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저점 이탈 범위는 순절로도 설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한 거고 그리고 앞부분의 갭을 다 메꿨어요. 근데 욕심 같아서는 전거래일의 그 갭상승 부분, 전거래일의 갭상승 부분 그리고 그 밑에 갭, 그 부분은 이제 살려놓고 돌려놓고 끝내야만 내일 뭐 갭상승 이후에 탄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유입된 뭐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기관들이 한 7, 8% 샀으니까. 오늘은 뭐 기관도 좀 매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매도가 있으니 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5,000원이 전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가 돼요. 그 갭이 형성된 구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빠르게 강력하게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도 조금 더 수반 시켜놓고 캔들 부분 그러면 꼬리 절반 이상 달리는 흐름이 되겠죠. 최소 25,000원대 초반으로. 그렇게 되면 내일 이제 뭐 오히려 갭상승 이후에 흐름 범위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좀 많이 버겁게 주가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제 뭐 밑에 매수 잔량 쌓여 있을 때 그 기준에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지하면서 이제 대처하고 돌려줄 때 이제 흐름 범위를 좀 잡아가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일단 그 5월 31일 날까지만 해도 이제 뭐 매우 이쁜 긍정적인 그 추이 추세 흐름을 잡아놨는데 그 한 방에
맞은 거죠. 그 갭을 다 메꿔버렸어요. 갭을. 근데 매집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고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기준은 저점 대비해서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저점 대비 돌려놓지 못하면 매수는 못하죠. 음봉 떨어지고 계속 내려올 때는 일단 일부라도 돌려놓고 2% 이상 돌렸기 때문에 매수 기준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그대로 유지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L만도 오늘 다시금 이제 뭐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는데 꼬리가 또 좀 달렸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의 흐름, 또 현대차가 다시 진짜 52주 신고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아 부분도 주력으로서 개별 기준으로 포트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현대차를 공식적으로 넣는 거고, 한미반도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그리고 오늘 수급이 제한적이다 해도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얘는 저평가가 아니잖아. 하다못해 BH는 저평가예요.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저평가이고 수급이 누적돼 있고, 한미반도체는 쌍끌이가 아니라 쌍끌이긴 한데 외국인 위주. 그리고 이제 매수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고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 보는 거고, 너무 과하게 하나 정밀 기계에 대한 납품에 대한 해석 부분이 확장돼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한 겁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했네요, 그죠? 잘 정리를 한 거고, 걔네가 밀린다고 한미반도체가 날아간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얘도 굉장히 오랜 기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기준이 잡히는 게, 하나는 얘를 5월달 포트에서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 이후에 한미반도체는 잘 안 받죠. 그리고 14만 원 전후에서 계속 움직였고, 요 전후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꼴이 달릴 때 아주 멋들어지게 공식적인 차익 실현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한적 수급이더라도 심지어는 포트폴리오에 넣을까를 고민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방에 14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원 이하에서 형성돼 있던 수급 범위, 그러니까 5월부터 유입된 수급이 어느 정도 훼손돼 있느냐, 그거하고 지금 오늘 노출돼 있는 내용이 그게 문제될 만한 수준이냐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냐, 공격적인 매수가 형성되어 줄 거냐,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면은, 그 한미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이제 14만 원대 잡은 물량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지난주에 변동 탄력이 확장되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니까 수급 들어오면서 거기서 공격적으로 잡은 물량도 있어요. 그 위에서 잡은 물량은 지금 손실이죠. 손실이 20%에 달합니다. 최고점으로 따지면 18%. 그래서 오늘 뭐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뭐 어찌 보면은 뭐 고점 물량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도 못한, 또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도 못한, 고점 대비 손절도 못한 흐름이 됐는데, 과하니까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보자. 저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오늘 같은 날 뭐 곽동신 부회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매수를 했다든가, 진짜 어마어마한 조그만 물량 말고,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주 공시가 뭐 다시 한번 큰 규모에서 나오든가, 또 다른 뭐 매출처가 발생된다든가, 또 메이저들이 야 이건 아니잖아 하고 무지하게 때려 사든가. 근데 가능성들은 조금씩 희박해요. 사실은 조금씩 희박해서 결론은 좀 뭐라 그럴까요? 결론은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아쉽지만 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뭐 오래되셨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최소 올해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왜? 한미반도체 올해부터 따지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 정도 수준의 매수 강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매수 라인을 드렸던 종목이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되면서 뭐 그 수익 범위를 다 갖고 왔던 종목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뭐
5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강도를 좀 확장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 5% 유지하고 오늘 뭐 신규 매수자인이 나갔고 다만 이제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응? 한미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것처럼 흥분하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편입할 수도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왜 못 사? 10만 주 아직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준다면 왜 못 사? 지금 HBM 난리가 아닌데 그쪽 뭐 진입했다는데 왜 못 사? 저점 찍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고점 대비 10% 밀려 내려왔었는데 저점 찍고 저점에서부터 2% 이상 돌리면 편입 이후에 손절 범위 설정합니다. 그래 기계적으로 손절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편입 기준도 설정한다고. 그리고 이수 베타시스도 하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기준에 한미반도체로 압축할 수도 있어요. 벌써 이제 이수도 하는 사이에 55,000원 수준에서 좀 무지하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하는 사이에 14%, 15% 55,000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해드렸어야지. 많이 올라오면 뭐해? 차익 실현을 못하면 안 되지. 다만 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버슈팅만 안 나오면 그리고 이제 과도한 조정만 아니라면은 유지하고 대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주력주 있고 뭐 다. 결론은 하여간에 뭐 내일 거래대금이라는 걸 봐서 진입 설정 범위도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일 뭐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도 얘기를 했지만 얘 46,000원이면은 좀 공격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라도 뭐 비중이 없으시거나 나는 벌써 차익 실현했지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사실은 46,000원 수준에서부터는 46,000원부터 현금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잡아 놓으시면 결코 왜냐면 매집 평균 단가 수준 그리고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에 흐름 그 흐름 놓고 보시면 46,000원 시장이 깨지지 않는 한 시장 분계가 형성되는 것만 아니라면은 46,000원 그리고 4만원 마지노선이죠. 그거는 4만원이 이탈된다. 그거는 진짜 얘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거 아니면은 뭐 이수베타시스도.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놓친 건 아깝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제한적인데 무조건 가격 반발력만 대놓고 수급도 정체인데 매수자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종목이 벌써 많아. 뭐 주력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베타시스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 다만 이제 같은 IT 묶음 속에서 한미반도체 쪽에 기종 설정 범위를 조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문자를 드려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손실 보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LG전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밀렸고 이제 그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뭐 기간 수급 들어오고 하면은 그러니까 LG전자가 돌려지고 하면은 뭐 수수료 빼고 나오는 수준에서라도 차익 실현을 하든 그리고 고점 물량을 손절을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실패도 있는 거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의 수익을 크게 잡아냈다면 또 이런 종목에서 이제 좀 힘겹고 어려움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LG전자 나빠서 정리하나 아니지.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거래가 둔화되면 그럼 거의 뭐 주력식으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회사 좋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LG전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반도체 혹은 이수페타시스로 압축할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도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반도체로 압축할 수 있다. 거꾸로 한미반도체를 이수페타시스로 압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IT 쪽도 살짝 압축 기준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BH가 시가총액이 작긴 합니다만 BH 쪽의 자신감이 살아난다면 뭐 가격이 지금 찔끔 올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기준이 해석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든가 유안타 같은 경우가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안타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했던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밀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유안타는 기존의 물량을 매도한다기보다는 매수
대신에 매도가 얼마큼인지 우리 확인을 못해요. 내일 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지금 뭐 어디선가 이제 뭐 공격적인 매도가 있는 쪽이 있죠. 뭐 한투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누적 주력 그 수급이 있는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11만 주 매수인 부분도 사실은 뭐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메이저 쪽에 매도가 좀 있는 거죠. NH도 이제 매도가 있는데 창구의 규모에서는 큰 창구죠. 그런데 결론은 그동안에 누적 수급이 있는 쪽은 아니에요. 이제 BH 쪽에 그 뭐 한투라든가 NH 쪽에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는데, 그게 그 뭐 또 다른 기관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주력의 그 뭐랄까 주력적인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 아까 4월 24일이었죠. 24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의 최상위 쪽이 이제 뭐 유안타하고 이제 메리츠증권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력주니까 어차피 주력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매집의 이제 그 규모, 매집의 규모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고 30위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투신,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유한타 쪽이 사모펀드 쪽이면 더더욱 좋죠. 사모펀드가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유한타 쪽이 이제 사모펀드 쪽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공격적인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다.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뭐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뭐 사실상 18% 12조짜리가, 그럼 얘가 저점에서부터 10% 20% 들어올린다고 해서 그게 이상할 건 없어요. 강력하게 들어올리면서 좀 긍정적인 형성이 되어 주기를, 주가 추이 추세가. 그래서 요거 이제 BH 같은 경우에 지금 잘라서 드릴 건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BH의 창구 동향 기준, 그 창구 동향 기준이 일단 뭐 유한타 쪽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 누적적인 수급 1이잖아요. 누적 수급 1인데 오늘 추가 매수, 잠깐만요. 추가 매수 부분도 빼야죠. 오늘 날짜를 빼고 30일일 것까지만. 왜냐면 오늘 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그 이제 메리츠가 아니라 이제 메리츠는 이제 국내 기관입니다. 국내 창구입니다. 국내 기관이 아니라 국내 창구인데, 메리츠 같은 쪽에서도 누적 수급이 있었던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뭐 수급이 유입되는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외국계 쪽에서도 매수가 살아나주는 것이 포착이 되고, 뭐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죠. 프로그램 쪽에서 강도 있게 좀 돌려주면, 야 진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윤정두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는데 과도한 조정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때의 기준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의 기준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기준이 예를 들면은 매도 잔량이 이제 쌓여 있으면 그걸 뚫을 수 있을 거다.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면 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매수 잔량이 밑에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근데 뭐 매도 때도 그렇지만은 매도 때도 그러니까 주가 위로 갈 때에도 매도 잔량이 쌓여 있다고 그걸 다 뚫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밑으로 쌓여 있는 물량에 던질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물량이 이제 오늘 매수 잔량 쌓여 있을 때 계속 두들겨 맞은 거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위로 치고 올릴 때 사실은 매도가 좀 더 있어야 돼. 그럼 매도가 없으면은 이걸 빠르게 걷어가야 돼요. 빠르게 걷어가면서 위에 매도가 쌓인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절대 밑에 매수가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밑에 매수가 쌓여 있으면 또 맞습니다. 또 두들겨 맞는 데다가 밑에 매수가 쌓인다는 건 뭐예요? 절대 위로 안 산다는 내용이 되잖아.
절대 위로 안 사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그 매수 그 호가창에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위로 쏴 올려서 밑으로 막 집어 던진 것처럼 빠르게 위로 쏴 올려서 매도 잔량이 이제 쌓이는 구간이 좀 나와주기를. 그리고 04월 24일부터 24년 06월 5월 31일까지의 창고 동향입니다. 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유안타, 메리츠, JP모건, 신영, 하나, 골드만삭스 이제 외국계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외국계는 오늘 이제 JP모건에서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쪽의 흐름은 사실상 주력 창구의 기준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뭐 매도가 좀 있었던 쪽, 순매수가 뭐 월등히 높았던 쪽 그런 쪽이 아니라 뭐 지금 4, 5, 8, 10, 12, 15 교보증권까지 15, 15이 정도 되네요. 지금 메타방에서는 이제 그 화면이 안 보니까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트 부분하고 영상 부분 좀 이따 전체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과도한 수급에 이제 누가 던졌느냐의 기준을 계속해서 이제 뭐 저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유안타 쪽의 기준은 지금 매수 누적적인 수급 최상위 창구에서는 일단은 매수 창구로 형성이 됐다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적인 수급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뭐 잡아드리고, 얼마큼 돌릴지는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소 범위 25,000원대, 25,000원 위쪽으로 최소 범위.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슈팅이 세게 나와야죠. 당연히 슈팅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 게 옳고, 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 L전자 같은 경우도 거래가 원하는 만큼의 거래가 터지질 못했어요. 시장도 매우 좋은데, 시장 좋잖아요 사실. 오늘 지수 2%까지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템포 쉬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도 우리가 들어간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편입이냐 아니면 정리할 거냐.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중기적으로 놓고 보겠다는 내용이 돼야 돼요.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가려면 누적적인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저는 저평가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데,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이면서 누적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평가는 아닌데 누적 수급이 들어왔어. 그러면 누적 수급 플러스 한미반도체처럼 거래가 터져야 돼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살짝 관망하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또 수급이 월등하면서 그러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줄 때, 혹은 최악의 경우는 아모레퍼시픽도 그러면 정리를 해서 압축할 수 있다. 압축하는 부분은 이제 뭐 동일 업종군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겠다. 지금처럼 BH의 찔끔찔끔이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되돌리는 흐름이 강화된다든가 유안타의 뭐 흐름이 더 확대된다든가 뭐 그런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정리의 기준이 되는데 다시 넣습니다. 매수세는 낼 거니까 지금. 얘가 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뭐 10% 미끄러져서 내려와 있을 그 이유는 또 없는 종목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 터져 있고 당분간 그 이슈 부분이 계속 불거져 있겠죠. 불거지겠죠. 그래서 위치 범위는 이렇게 해서 정책 종목으로 이렇게 스윙 5%로, 그래서 재편입 0.5가 아니라 2.5.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스윙 5% 비중에
22만 원, 21만 9,5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돌려질 때 기준에 2% 정도 잡았으니까 22만 1,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범위는 거기가 이탈되면 손절이에요. 손절을 할 거예요. 추가 편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꼬여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는 일단 빼놓을까요? 지금 포트에 문자 사인이 이제 뭐 마감할 때까지 22만 1,000원이에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22만 1,000원 매수가 되면 손절 범위를 잡고 그렇게 해서 2.5%를 편입을 하고 만약에 이 가격이 우리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안 오면 일단은 빼놓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의 기준을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8,000주 매수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29만 2천원 한 템포 눌리더라도 뭐 CLSA에서 얘도 지금 대놓고 계속 사요. 응? 계속 사. 계속 최근에 계속 삽니다. CLSA도 오늘도 뭐 마감 때까지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29만 1,000원이면 제일 좋겠는데 녹화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매수 사인을 냅니다. 내고 BH는 이제 다 채운 상태죠. 5%.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종목 압축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아모레 퍼시픽을 정리해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LG 전자를 정리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미끄러질 때는 공포 심리가 좀 더 앞서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돌려질 때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돌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단계별로 또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은 몇 사인 나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 대비 무조건 미끄러졌다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포스코인터나 한국가스공사도 일단은 우리하고는 현재 기준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현재 안 맞고 실리콘2도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 맞고 HMM도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보고 HMM하고 SK는 일단 메타방에서도 좀 들여다볼게요. HMM하고 SK도 10조 이상이기 때문에 위쪽에 좀 잡아놓겠습니다. 위쪽에 좀 잡아놓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HMM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에서처럼 좀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 APR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수 사인을 얘를 마지막 낸 게 이제 30만 원 초반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수익 기준인데 갈등을 하는 거죠. 원체 손바뀜이 많아서 오버슈팅이 위로 나오는 날 좀 고민을 하자라고 설정을 잡은 거라서 일단 저기는 유지를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 주세요. 이거 지금 APR 같은 경우에 움직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설정 잡고 그러면 결론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있어서 아름아름 이제 좀 종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성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유지죠. 주력주에서 이제 좀 빼놨는데 매수 사인을 오늘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69만 주 매수에 어차피 19,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이제 유지하면서의 대처의 기준인데 좀 더 보자고요. 자체적인 파워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응? 그렇게 해서 다시 주력으로 넣을 수 있는지. 얘는 주력까지 넣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APR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을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 만도도 지금 다시 현대차의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전일 고점 넘겼잖아요. 넘기고 눌림목인데 거래 없는 종목군들은 하여간에 질문 계속 주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오늘 하여간에 장중 상황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LG전자까지도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수급
그리고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BH 쪽으로 압축할 수 있을런지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로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21만 22만 원 공방인데 22만 500원 뭐 1,000원의 공방인데 매수 사인을 낼게요. 일단은 내고 나서 손절을 하면 다시 빼놓든지 하고요. 무조건 2차 편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멋들어진 가격에 잘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22만 원으로 할게요. 22만 원으로 제로 상태에서 스윙 5% 단기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단기 5% 그리고 현재가 22만 원 신규 엔드 재편입 2.5% 그리고 차익 실현 손절 가격 기준은 아까 이거 12차를 26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 기준에서 이렇게 유지해 놓고 11차로 다시 바꿔놓을까요? 11차 25만 원 해놓고 12차 뭐 26만 원을 하던 오전장 저점이 아니라 이제 그 직전 저점 고점 이후 직전 저점이랑 직전 분봉 기준 직전 저점 얼마까지 눌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급이 꼬이면 더 눌릴 수 있어요. 원체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가 잘 설정이 돼서의 기준인 거고 직전 저점이 21만 7천 원 애매한데 그죠? 손절을 잡기에도 그러면 죄송한데 22만 1,000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22만 1,000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를 할게요. 더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사서 밑으로 뭐 손절한다 그 개념보다도 22만 1,000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오고 거기서 체결을 했는데 미끄러질 때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추가 편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저점 대비 2% 수준을 돌리지 못한다면 22만 4,400원 22만 1,500원 22만 2,000원 돼야 되겠네. 그죠? 2% 되려면 22만 2,000원 직전 저점 21만 7,000원 대비 2%면 4,350원 4,500원 잡고 22만 원 정도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22만 원 공방이 나오면 21만 5천 원 매수 전량 들어오고 22만 원 공방이 나오면 그때 기준에서 설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러면 이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추가 편입할지 손절을 할지 뭐 L전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고 압축을 할지 압축할 정도로 세게 자신감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하든 세게 자신감이 붙어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누락된 종목 없을 거고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좋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그다음에 알테오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매수 사인을 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좀 더 수반되는지 여부하고 수급 범위가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게 지금 단가에서 제 욕심대로 한다면 20만 주 정도 프로그램 쪽에 20만 주 12만 주 정도 더 들어온다 이 단가에 그럼 매수 사인 납니다. 하여간에 상황에 따라서 기준 잡아드릴게요. 자, 뭐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지 올려드리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BH 관련해서 수급 범위 잘라놓은 거 그대로 또 드리고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좀 매우 긍정적인 시장 지수의 흐름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메타방이 좀 많이 아쉽지만 종가 기준으로 6%대 수익으로 마감을 해놔서 야, 오늘 조금만 움직이면은 뭐 10% 훌쩍 넘기고 그때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도 되겠다 했는데 이건 뭐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아버려서 근데 결론은 일단 그나마도 아름아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 때 보고 전략 꾸리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종목 있을 때 결코 놓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영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설정해 드렸는데 대박이죠.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지금 지금 계속 말 안 나오게끔 합시다 서로.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메일로 지금 영상을 보내드렸죠. 보내드린 게 꽤 된 것 같은데 그 링크가 왜 지금까지 안 나와? 11시 15분에 보내드리면 1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링크 나오면 메일 화면으로 좀 달라고 그랬죠. 메일 화면 지금 바꾸세요. 지금 바로 그 메일 화면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바꿔? 바로 바꿔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차익 실현 잘 설정이 됐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하면 되겠다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 좀 잡고 대처하는 거라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상한가 갈 것 같고 근데 결론은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지면 기계적으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 좀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전서구형 뜨고 나서 캔들 패턴 그 단순한 캔들 패턴이지만 거기에는 뭐 300년 된 그 노하우들이 다 쌓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의 흐름이 바로 18%의 슈팅으로 나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어찌 보면 쉽잖아요 사실. 매매가 조금만 원활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동시호가 갭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동시호가부터 갭상승이 나온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3% 평상시에 그 3%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3% 갭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거래는 무조건 터져 있는 거죠. 거래 무조건 터져 있는 거고 거래 터져 있으니까 거래 터지고 수급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그러면서 슈팅 나오는데 모멘텀이 뭐니라고 했을 때 봤더니 주말에 토요일날 1시에 올려드린 하나 정밀기계에서 HBM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그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거죠 사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고점까지 형성돼 있을 때 수급이 유입됐다가 다시 차익 실현으로 뭐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매도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자. 그 24만 5천 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올려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4만 5천 원 기준에서 고점 한 번 더 넘기고 나서의 흐름까지 다시 한번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시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뭐 6월 것도 스타트는 매우 좋아요. 시장 수익률 2% 계좌 수익률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만기 되신 분들이 좀 꽤 되세요. 그래서 첫 거래를 이제 앞방님 같으신 경우도 지금 연단위 가입하시고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이제 연장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6월달 만기이신 분들의 경우는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매번 앞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다 아시던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독립하시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키리우스님처럼 강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저 강의 저거를 다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프리미엄 교육 이게 21년도 하반기 교육인가요? 저거 9시간짜리 5강을 다 들으셨어요. 저 돈 다 내고 VVIP 회원이신데도 VVIP 회원님들은 저기서 20%인가 뭐 할인해 드렸나? 하여간에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독립하시고 연간 단위 저런 수익 계속 내고 계시니까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응?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라 그러면 그대로 비중 조절해서 잘 대처하시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한미반도체 막 4월 달에만 날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응? 하이닉스 100% 비중에서 한미반도체하고 한 8대2, 7대3 정도 나누셔도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하나 집중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계좌가 또 여러 개 있으시니까 2차 전지 7월 24일 날 24, 25, 26 3거래일 동안에 차익 실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 장 폭락 나올 때 9월 10월 장 폭락 나올 때 세상 돈이 또 다 될 것 같잖아. 2차 전지 초대박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력주의 포트를 안 채우고 뭐 예를 든다면 지금의 기준에서처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알테오젠이든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비주력 주력까지는 아닌 그 종목군 기준에 10종목을 사신 거죠. 이제 10월 14일 날 그래도 강연에 220만 원 강연인데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강연에 오셔서 하이닉스로 이제 압축을 한 거죠. 그리고 수익이 잘 났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2월에 만기셨는데 4월에 다시 올게요 하셨는데 이제 4월에 연락 와서 6월에 합류할게요. 근데 하이닉스를 다 팔아버리신 거지. 한미반도체 병행 하셨으면 했는데 병행을 안 하셨고 한미반도체 우리가 꽤 들어가 있을 때인데 비중 5%라고 공식적으로 해놨어도 그리고 아쉽게도 하이닉스를 15만 원인가 16만 원에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21만 원 찍었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또 수익을 잘 내시면 괜찮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6월에 제가 볼 때는 합류를 아마도 안 하실 것 같아. 정리를 하신 기준이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자금이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무슨 자금이 필요해. 그 몇 억을. 그래서 그날 말씀하신 같이 대화를 이제 낮에 만나서 그때 우리가 1시까지 있었나요? 12시인가? 12시 반? 하여간에 운영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만기자분들도 이런 기준이면 상관없어요. 키리우스 선생님이나 또 뒷부분에 나올 우리 이제 뭐 문난님이나 또 놀부파파 선생님처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경우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황태자 선생님은 수익을 그나마 내시고 하이닉스 정리를 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옥돌정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좀 아쉬운 거지. 주력주 포트를 2차 전지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시고 다른 데서 손실 난 거 원금 회복 이제 얼마 안 남았다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자산도 작지는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방에서도 뭐 그렇게 작은 자산은 아닌데 작은 자산 아니지만 한 10억 정도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9월 10월 힘들어하셔서 10월 어느 날의 기준에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이렇게 8대1로 압축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다 정리하시고 쉬시는 것도 옳고 아니면 이렇게 두 종목만 압축해도 수익 충분할 겁니다. 매매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오락실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은 엊그저께 다시 문자 온 게 이런 내용이죠. 주력주를 슈잉으로 매매했는데 그게 뭐예요?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지. 뭐를? 하이닉스, 현대차, 뭐 한미반도체 주력 5%였으니까. 이젠 겁나요. 근데 아직도 제 계좌는 마이너스 28%예요. 2억 2천 손실이에요. 이 좋은 장에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냐고. 하이닉스가 작년 대비 185% 비중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45에서 55% 비중을 갖고 왔는데
현대차 25%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인데 어떻게 계좌가 손실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힘드신 분들은 함께 가셔야 되고, 조금 전에 그 우리 키리우스님이나 문난님이나 이렇게 공부하셔서 대형주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기준, 아유 캠토로스 빼버려야겠다. 그리고 놀부파파 선생님처럼 에코프로 BM 자제분께서 에코프로 BM에 근무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다 채우시고 7월 말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 태민님도 6월에 복귀하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태민님도 이제 원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하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한 200억 가지고 무슨 막 시젠이 하루에 거래대금 2조씩 터질 때 막 몇십억을 가지고 단타를 치고 그게 주식 처음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윤정도 못 만났으면은 큰일 날 뻔했지. 농담해 해라. 다른 방송보다 다른 애한테 갔으면은 금감원 또 몇 번 또 전화 왔겠지. 이거 왜 사셨어요? 부터 해서 대주주 지분 신고 하셔야 됩니다. 부터 해서 첫 단추 잘 끼셔서 시즌에서도 뭐 수익도 내고 또 꺾여질 때 이제 손실도 내고 하셨는데 DB하이텍에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때도. 주력주가 아닌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주력 포트에 넣어놓긴 하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결론은 뭐 너무 많이 사셨어요 그때. 그만 사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60억까지 사셔서 일단 다행히 우리 종목은 대부분이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이 있어서 다행히 수익 잘 내시고 또 배당까지 잘 받으시고 배당만 2억. 지금은 한미반도체 좀 일찍 정리하시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갖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합류 안 하셔도 돼. 그 정도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되시면.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오사님 같으신 경우 얼결에 운 좋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12억 수익 나신 거 지금 한 30년 이상 주식하시면서 몇백억 손실 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근데 패턴이 그러시더라. 어쩔 수 없어요. 한미반도체 그냥 몰빵. 그때 한 30억 사셨다가 못 기다리죠. 그래서 싹 정리. 그리고 또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빵. 지금 얼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뭐 17만 원에 사신 것 같은데. 그리고 17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지 않나요? 좀 더 위인가? 얼마? 16만 원이네. 지금 이조훈장에 작년 4분기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뭐 한미반도체 혹은 주력주 갖고 있었으면 다 좋은데 한미반도체 정리하고 레인보우 갖고 가시고 밤마다 약주만 드시면 그냥 채팅방에 한미반도체 같은 쓰레기 종목 매수자 있는다고. 그리고 방송 나가서 마케팅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요거 또 못 지키고 계실 것 같아요. 못 지키고 또 건물 하나 팔아서 또 몇십억 만드셔서 또 신용 쓰시고 하시고 계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결론 6월에 만기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21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 할인율 기준으로 이제 하셔서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21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연장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씩 혜택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제하신 금액하고 지금 현재 이제 1년 금액의 기준하고 해서 그 차액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고민하셔서 합류하시고 지금 같은 좋은 장에 수익 제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리고 종목별로 또 잘 대처해서 움직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7만 원 넘기고 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뭐 하여간에 그 신고가 슈팅 기대해 보자고요. 충분합니다.